남았을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저랑무의 한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위기가 새롭죠? 제가 이거 내 수입이 기초연금하고 동생이 주는 용돈이 조금 다른데, 거기에서 거금을 투자해 가지고 칠판을 이거 준비했습니다. 나로서는 대단한 투자입니다. 어쨌든 나는 뭐 기분이 새로운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칠판이 있어야 여러분한테 이거 내 할 말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오래전부터 늘 필요했는데 뭐 형편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뭐 뒤로 미루다가 드디어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내 속에 있는 걸 최대한 많이 전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영상을 시작하게 된 게 이유가 이 명상이나 참선이 워낙 잘못 알려진 게 준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이걸 내가 신비 경험을 하면서 지나온 과정을 통해서 이걸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이렇게 좋은 명상을 이게 오도돼서는 안 되겠다. 뭔가 바로 전달하고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서 명상 뭐든지 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면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도로망을 설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 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에는 광 케이블, 인터넷망도 돼야 되고, 하여튼, 인프라라는 게 기본, 뭐라 그래야 됩니까? 나 영어를 옳게 못 배워가지고. 기본 설비죠. 그걸 구축해야 되는데, 이 명상 공부를 하는데 내가 갖춰야 될 인프라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이 제일 착각을 많이 일으킨 부분이 이 생각과 마음인데, 이 마음의 구조를 먼저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다. 마음의 구조를 먼저 이해시키는 게 첫 번째 인프라 구축의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가 한자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 명상이나 삼선 이거는 주로 동아시아를 주축을 해서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히 불교 도가부터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죠. 도가의 노장사상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도덕경 멋져 주장하는데, 나 물론 그게 있지만 그것보다도 나는 노장사상이 노자나 장자 세대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 중국 수천 년의 하원주부터 해가지고 그때부터 선각자들이 이해가지고 가르침에 의해가지고 그게 하나하나 쌓이고 전달해 오면서 수천 년의 사상이 결집된 게 난 노장 사상이라고 보거든요. 한두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 수가 없고, 그만큼 많은 노하우와 지식이 차곡차곡 쌓인 겁니다. 그 한자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한자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상이고 철학이기 때문에 한자를 통해야만 전달이 용이합니다. 한자를 빼고는 전달하고 또 이해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게
한자를 없다고 해야지 명상이나 참선이 안 되느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 쪽에 이게 가장 번성한 불교 종파가 조계종 아닙니까? 조계종의 시조, 조계종이라는 게, 시조라고 하죠. 시조가 해능선사인데, 해능선사가 달마로부터가 6대입니다. 육조 해능이라 그러는데, 이 육조 해능의, 이제 설법을, 기록해 놓은 게 육조 단경입니다. 육조 단경은, 보통 경이라 그러면 성경, 불경 이런 식으로 아주 큰 가르침을, 성인의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육조는 일단 한 조사인데, 조사의 말씀을, 여기 불교, 우리 이쪽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육조 단경이라고, 경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설법인데, 이 육조 해능선사가 그를 몰랐답니다. 나무에다가 땔감을, 시장에 나가 땔감을 팔고, 그래서 먹고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시장에 나무를 팔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지나가면서 건강경에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뭔가 느끼는 바가 있어가지고, 불교에 귀의해가지고, 동아시아 대부분의 종파들이 조계종에서 나왔죠. 해능선사가 설법을 펴던 산이 조계산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파생돼 나온 종파를 조계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해능선사는 그를 모르면서도 그런 깨달음을 얻어가 가르침을 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상은, 종교는 참 공부나 이거 문자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끌기 위해 가지고는 문자가 필요한 거, 문자가 없으면 그 사람들 인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필요하다는 거고. 나도 한자를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딱 1년 한자를 공부했습니다. 혼자서. 근데 사람들 나를 보면 내하고 이야기 한참 하다 보면 한자 공부를 상당히 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많던데, 나 혼자서 딱 1년 공부했습니다. 근데 한자를 제대로 공부하면 한자가 재밌어요. 그리고 한자를 이해해야 된다. 첫 번째, 마음의 구조를 처음에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자를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한자와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오늘은 일단은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왜 가장 중요하냐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이런, 서양이면 어느 놈입니까? 그 헛소리 가지고 지금 사람이 생각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주 잘못된 가르침, 그 가르침도 불교에서 나온 가르침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여기부터 큰 착각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 아주 착각의 시작입니다. 생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견문각지, 그러니까 오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오감을 접하게 되면 그에 맞는 과거의 정보들이 합해지면서 그냥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를 제가 직접 경험하는데, 경험과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 내가 명상을 시작할 때 접한 책에서 생각을 조정하고, 생각을 없애야 된다,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생각을 끊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나 실제로 이제
혼자 이제 그 가부좌 털고 앉아가지고 이 생각이 뭔가 이것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뭐 얼마 지나가지 나는 좀 어쨌든 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한 인간인지 몰라도 금방 그 생각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더라고.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생각을 없앤다는 그게 얼마나 허구고 거짓말인지 그걸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생각이나 마음이라는 이런 개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불교는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불교 8만 대장경을 줄이고 한자로 줄이라 그러면 마음 심자 하나랍니다. 그냥 뭐 석가모니 말씀 전체가 마음이란 뜻이죠. 내 견해로는 마음이 아니고 식입니다. 식. 우리가 말하는 의식이라는 거죠. 인식. 그럼 마음이란 게 뭐냐? 이 마음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그럼 또 생각은 뭐냐? 내가 이거 이 지우개도 없어가지고 등산 양말에다가 수건 하나 넣어가지고 둘둘 말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가르침을 바로 내 지식을 바로 가르친다는 게 참 어려우니까 뭐 이해하는 사람들 한계도 있고, 그 예수는 그 비유법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하늘입니다. 하늘, 허공. 맞나? 맞다 합시다, 뭐. 이거 우주의 허공인데, 허공에는 온갖 원소들이 다 있죠. 허공뿐만 아니라 땅 속에까지. 온갖 원소가 다 있습니다, 공중에. 그냥 뭐 먼지가 중금속, 요즘 과학자들 저거 처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중금속이 아니고 온갖 원소라는 게 다 중금속이잖아요. 그게 바로 미네랄이고, 미네랄이 뭐 의사들 나와가지고 뭐 미네랄이 많이 포함된 뭐 어떻고 저쩌고 거짓말하는데, 미네랄이란 건 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그 기본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뭐 103가지인가 원소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은 또 많이 발견돼 가지고 118가지 원소가 있답니다. 이 원소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소, 그 수소, 물을 H2O라 그러잖아요. H2O. H2O가 뭡니까? 수소 분자 2개하고 산소 분자 하나가 합해지면 산소 2개하고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결합하면 H2O. 그러니까 물 분자가 형성된다는 거죠. 물 분자. 수소 중에서도 또 산소 중에서도 저끼리 어떻게 마음이 맞는 통하는 그런 분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끼리 좋아하니까,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조기회 만든다든지 뭐 그런 뜻이. 이 사람들이 이제 저끼리도 산소나 수소도 뭐 마음이 통하는 그런 분자들이 있겠죠. 그래 끼리끼리 모이다 보니까 H2O 물 분자를 만드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만들겠죠. 근데 뭐 어떻게 만나가지고 H2개하고 산소 하나가 만나면 물 분자를 형성합니다. 물이 됩니다. 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물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모인 게 아니고,
그렇게 모이면 물 분자가 형성됩니다. 물 분자가 형성돼 가지고 이게 또 그 분자들끼리 또 많은 숫자가 모이면 이제 물이라는 그 물방울이 만들어지겠죠. 안개라든지 구름. 이래가지고 점점 무거워지면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게 비고 땅에 떨어져 흐르면 물이 되겠죠. 여기는 물 분자입니다. 아직까지 물방울, 물질화가 되기 전이에요. 그 안개나 구름이 돼야 그때부터 이제 물이라는 물질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물 분자가 얼마나 작은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 분자가 얼마나 적었냐면, 나는 그 물리학, 그때 교수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난 그분의 참 설명을 굉장히 참 잘하셨고, 또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 컵 있잖아요. 이 컵에다가 이 집 수도에서 물을 한 컵 받아가지고, 태평양 한가운데, 어디가 한가운데쯤 되는, 어쨌든 필리핀 그래, 제일 근처에, 제일 마리아나 해군가, 제일 깊은 곳에 거의 1만 미터, 수심이 1만 미터가 된다 그러지요. 거기에다가 그 바다에 한 컵 붓고, 이제 나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그 밑에 앉아 힘 센 놈 하나 시켜가지고, 긴 짝대기 하나 가지고, 야, 이 바닷물, 온 세상 바닷물을 한번 골고루 한번 젖어봐라. 이래가지고 잘 젖었습니다. 긴 막대기로. 태평양, 대서양 할 것 없이 인도야, 전부 온 세상 바닷물을 아주 골고루 잘 저었어요. 잘 저어놓고, 다시 이제 또 부산 앞바다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부산 앞바다에서 물을 한 컵, 바닷물 한 컵 뜨면 이 컵 속에 맨 처음에 이 집 수도에서 가지고 갔던 그 물 분자, 그 물 분자가 100개는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한 컵. 온 세상 바닷물을 다 섞어놓고, 한 컵을 부었고 다 섞어놓고, 그걸 돌아와서 바닷물 어디서든지 한 컵을 뜨면 한 컵 속에 이 집에서 떠갔던 물 분자 100개는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 그 정도로 물 분자가 적답니다. 그 적은 게 안개 입자가 되고 구름 입자가 된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 생각이라는 건 여러분, 이 허공에 이런 수많은 118가지 원소가 있듯이 사람의 이제 의식 속에, 기억 속에, 기억이지 온갖 태초에 이제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이 기억되어 있는 기억되어 있는 창고가 있을 겁니다. 기억 창고. 이곳에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경험했던 모든 게 DNA를 통해서 쭉 지금까지 연결되어 왔겠죠. 그럼 DNA 속에는 그 많은 경험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물론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기억 창고, 이게 이제 올해도 좀 기억이 아주 충격적으로 받은 거는 고정관념을 낳고 그렇게 이제 어쨌든 고정관념이 됩니다. 오랫동안 오랫동안 이제 직접 경험한 게 고정관념이 될 거고, 하여튼 이 속에는 온갖 기억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허공에 이 118개 원소가 있듯이 이 사람의 의식이라는 게 스크린이랍니다. 스크린. 마음이 투사돼 가지고 쌍이 나타나는 스크린이 의식입니다. 그럼 여기에 의식이라는 그 공간 속에 이 많은 기억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지금 내가 만약에 지금 뭡니까? 장미를 한 송이 봤다 싶시다. 장미를 일단 자각합니다. 자각.
뭐 이거는 뭐 아무 생각이 있기 전이죠. 장미를 딱 보는 순간, 앉아 이 장미에, 이 속에 있던 이 장미와 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모든 기억들이 다 소환됩니다. 소환되면 이제 이게 뇌에서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하면, 이거는 일단은 식물이다. 동물이 아니고 식물이다. 그 다음 식물 중에서 요거는 제법 보기 좋다. 그리고 잎에 생김새다. 뭐 가시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장미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분석을 통해 가지고 결국 장미다라는 그게 이제 결론이 나오겠지. 이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조건들이, 장미를 봤을 때 이런 그 많은 기억들이, 이 조건들이 이게 소환돼 가지고 이걸 분석해서, 이거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자동으로 분석되죠. 사람의 뇌 속에서. 사람의 뇌는 이렇게, 뭐, 우리 미국에서 뭐 슈퍼컴퓨터 가지. 슈퍼컴퓨터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뛰어난 컴퓨터가 사람의 뇌입니다. 사람의 뇌가 뭐, 어떻게 명령하고 뭐 어쩌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내 견해로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뇌는 그냥 분석기관이에요. 온갖 정보들 하고 지금 내가 본 거, 들은 거, 지금 새소리 나는데 새소리, 이걸 들으면 이 모든 그 기억들을 소환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 이거는 무슨 참새 소리다. 뭐 이거 지금 비둘기 소리다. 이런 식으로 분석돼가지고 결론이 나온 거, 그걸 생각이라 합니다. 이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죠. 뇌라는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분석돼가지고 이건 장미다. 이건 비둘기 소리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그걸 생각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내가 한다는 이 착각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이건 아마 이걸 바꾸기 참 어려울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착각 속에 살았으니까. 꼭 내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뭐 어떻게 뭐 이걸 생각한다 그러면 뭐 쭉 이제 그 영상이 진행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꼭 착각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 과정, 이 구조가 보면. 그런데 이걸 내가 이거는 내 말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앉아가지고 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생각의 구조를 한번 스스로 탐구해 보세요. 앉아가지고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부터. 그러면 이 생각이, 이런 과정을 겪어서 드러나는 게 생각이구나. 그걸 직접 봐야 내가 생각한다는 이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뭐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고정관념이잖아요. 이 생각은 내가 한다는 이 고정관념. 이게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마 가는 길이 아주 험난할 겁니다. 그래, 이 생각들은 이제 생각이 나오면 이 생각하고 또 이 사람은 이 장미라는 게 인식되면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이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들이 또 와서 모이겠죠. 이 모이면 이 장미라는 걸 뭐 여자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이제 그 여자가 있는데 이 한손 끈을 꺼가지고 그 여자한테 선물을 해볼까. 이런 생각들, 이런 게 모이죠. 모여가지고 이제 몇 개 더 모이면 이제 직접 실천해 옮기죠. 장미를 꺾어가지고 그 여자한테 가지고. 그 생각들이 모인 덩어리가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그냥 생각의 덩어리일 뿐이, 생각의 다발. 우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오래 삶으면 고기라는 게 근육이잖아요. 그게 오래 삶으면 실같이 이렇게 풀어지죠. 고기 덩어리가 다발입니다. 근육이 실의 다발.
건섬유의 다발이지요. 이렇듯이 마음이란 건 이 생각이라는 건섬유의 다발입니다. 생각이 모인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내가 한다는 여기서 착각이 벗어나야 이 마음의 본질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생각을 내가 한다고 하니까 온갖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출발해가지고. 그다음 마음이란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보통 보면 생각이나 마음이나 거의 동의어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동의어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마음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 생각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식이 있어야지요. 의식이 없는 기절했다거나 죽은 사람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식이 있어야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모여가지고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모여가지고 이제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행위가. 이게 사람의 생활이죠. 일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교파가 150개 넘는다는 사실 들어보셨습니까? 교파가 150개 넘게 갈라진 이유가 뭡니까? 성경 구절 해석입니다.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로교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게 장로교. 자유의지가 없다. 이게 자유의지가 있다. 이거 반대인가? 하여튼 자유의지가 없다. 있다. 이 차이인데.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 자유의지가 있다. 그럼 사람이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 차이에서 장로회와 감리교인가요? 이게 갈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예요. 그래서 지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꼬라지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에라가 날라 그러네. 어쨌든 오늘은 대충 요 정도의 생각, 마음이란 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은 내가 생각한다는 이 착각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명 들으시니까 이해는 가시죠? 내가 뭘 본다 그럼 내가 보면 그하고 연결된 모든 과거의 기억들, DNA 속에 있는 태초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기억들, 정보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게 분석을 해가지고 장미라는 생각을 만들어내고, 이게 모여가지고 이쁜 여자한테 선물로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 과정은 이해는 가시죠. 근데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사이에 있는 고정관념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변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변하지요. 그러니까 돈수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경험한 신비 체험이란 그게 아마 순간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의식 구조 자체가 바뀌더라고요. 받아들이는 게. 이걸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 다음 시간에는 한자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생각이라는 게, 마음이란 구조가 이런 거라는 걸 직접 체험을 하세요.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께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생활에 쓰일 수가 없습니다. 직접 경험해야 돼. 뼛속에 박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그럴싸하게 설명됐습니까? 나로서는 이게 뭐 최선입니다. 또 이제 조용한 데 앉아가 정리해보고 또 보충해야 될 게 있으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나마스테.